right up your head. What the hell are you? We are Venom. 만약 숙주와 결합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외계 생명체가 당신을 숙주로 삼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베놈입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베놈입니다. 영화는 라이프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대 기업의 우주선이 지구로 귀환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주선은 외계 생명체 표본을 가지고 귀환 중이다라는 교신을 하다가 어떤 문제인지 그만 말레이시아 쪽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이에 라이프 파운데이션은 곧바로 구조팀을 파견하고 기업의 회장인 칼튼 드레이크는 이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봅니다. 그리고 구조팀은 우주선에서 4개의 표본 중 3개는 수거했지만 1개의 표본은 분실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우주선에서는 선장이 유일한 생존자로 발견되고 구조팀은 그를 바로 앰뷸런스에 태워 이송하는데 알고 보니 사라졌던 표본이 선장 몸으로 들어간 상태였고 이를 몰랐던 구조대원들은 선장에게 그만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선장 속 외계 생명체는 여자 구조대원의 몸으로 옮겨간 후 라이프 파운데이션 로고를 보며 자신을 지구로 데려온 이 기업으로 찾아가겠다는 듯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주인공 에디 브록은 사회의 부당한 모습을 고발하는 정의감 넘치는 기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 사장이 에디를 불러 라이프 파운데이션의 회장 드레이크를 만나 호의적인 인터뷰를 하고 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에디는 사회고발 기자답게 드레이크가 뒤가 구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장은 우주선에 대한 인터뷰만 하되 불편한 사안에 대해선 논하지 말라고 하죠. 그날 밤 에디 브록은 변호사 여자친구 애니 웨잉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새벽녘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거실로 나온 에디는 애니의 노트북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순간 노트북에 메일이 왔다는 알람이 뜨는데 이 메일은 바로 라이프 파운데이션 관계자가 보낸 메일이었죠. 알고 보니 여자친구 애니가 최근 변호를 맡은 기업이 라이프 파운데이션이었고 그 메일에는 라이프 파운데이션이 노숙자들을 임상실험에 이용해 사망케 했으나 그 죽음을 비밀에 붙였다는 내용이 담겨있죠. 다음날 에디는 약속대로 드레이크와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드레이크는 자신들이 불치병 치료약을 찾기 위해 우주를 탐사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엔 관심 없던 에디는 취재 카메라 앞에서 드레이크를 향해 라이프 파운데이션이 노숙자들을 임상실험에 이용하다 죽였지 않느냐며 캐묻습니다. 드레이크는 이에 굉장히 불편해하며 자신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듯 에디에게 당신은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레이크 말대로 에디는 그날부로 방송국에서 쫓겨나고 여자친구인 애니 역시 소송 자료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합니다. 이에 빡친 애니는 에디에게 자신을 이용했다면서 이별을 선고하죠. 그 후 6개월이 지나고 에디는 모든 걸 잃은 채 일용직을 전전하며 칩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아는 여자 노숙자도 생기죠. 반면 라이프 파운데이션에서는 6개월 동안 외계 생명체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생명체의 이름은 신비오트이며 이 외계 생명체는 숙주와 결합해야만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라스카트라는 연구원이 우연히 토끼를 숙주로 한 실험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본 드레이크는 그럼 이제 사람으로 임상 실험을 시작해도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도라는 위험하다며 극구 반대하지만 결국 드레이크는 실험을 강행하죠. 실험에 참여한 대상은 노숙자였던 아이작이었고 드레이크는 아이작의 시선을 끈 뒤 연구원에게 가둬놓은 신비오트를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신비오트가 봉인하면서 튀어나와 곧바로 아이작의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신비오트는 아이작의 몸이 마음에 안 드는지 아이작의 몸을 아작내고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며칠 뒤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사고 있는 에디에게 연구원 도라스카트가 찾아옵니다. 도라는 에디에게 라이프 파운데이션의 비밀을 파헤쳐달라며 도움을 부탁하죠. 그렇지만 에디는 라이프 파운데이션 때문에 내 인생이 쫄딱 망했다며 더욱 엮이긴 싫다고 거부하지만 생각해보니 자신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걸 깨닫고 도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에디는 도라의 도움으로 라이프 파운데이션에 잠입합니다. 도라는 원래 신비오트로 실험 중인 연구실로 그를 들여보내죠. 연구실 안에는 신비오트의 숙주가 됐다 사망한 사람, 숙주인 상태로 안정권에 접어든 사람, 숙주나물에 밥을 비벼먹는 사람 등이 갇혀 있었죠. 그런데 에디는 실험실 안쪽에서 자신이 알고 지냈던 여자 노숙자가 숙주가 된 상태로 갇혀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에디는 우선 사람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문을 열려고 버튼키를 누르다가 그만 자신의 침입 사실을 외부에 노출시키고 급한 마음에 옆에 있던 소화기로 실험실 문을 깨버립니다. 그런데 문이 깨지자 갑자기 노숙자는 에디를 덮치는데 그때 노숙자 속에 들어있던 신비오트가 빠져나와 에디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놀란 에디는 연구실에서 빠져나오고 보안 요원들은 에디를 쫓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에디는 괴력으로 문을 부시고 높은 점프력으로 담장을 넘으며 추격을 피하기 위해 나무 꼭대기로 순식간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과연 신비오트를 품게 된 에디는 어떻게 될까요? 뒷내용은